흔히 세상에는 괴짜로 불리는 천재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만 그들의 관심의 결과는 종종 세상을 바꾸고는 하죠. 그리고 여기 진짜 특이한 과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1958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안드레 가임이라는 과학자인데요. 그가 가진 이력 중 특이한 것 중 하나가 2000년 하버드대 과학 유머 잡지 황당무계 리서치 연보가 수여하는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일입니다. 지상 최고의 바보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가임은 2000년 개구리를 공중부양시키는 연구로 이 상을 받았습니다. 맨체스터 대학 교수 시절 그는 동료 교수와 함께 자기 부상으로 개구리를 공중부양시키는 실험을 했는데 세상의 모든 물질과 생명체는 미세하지만 전부 자성을 가지고 있어 강력한 자성의 힘이 개구리를 띄워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뒤 그는 진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왜냐면 인간이 발견한 가장 완벽한 물질 그래핀을 찾아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어릴 적 우리는 연필을 썼습니다. 연필의 재료가 되는 흑연은 종이에 흔적을 남기는데 이 흑연은 얇은 탄소막이 수백만 겹 이상 쌓여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탄소막은 서로 분리가 잘 되기 때문에 종이에 잘 묻고 묻어있기 때문에 지우개로 지우는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종이에 잘 묻고 잘 지워지기도 하는 이 탄소막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물질로 바뀝니다. 그래핀인데요. 사실 탄소는 지구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원소입니다. 당장 지구의 생명체를 이루는 유기물이 탄소화합물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물질에 전부 탄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석유 역시 탄소화합물이죠. 그런데 탄소 원자들로만 이루어진 물질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아주 강하고 단단한 다이아몬드 그리고 연필심으로 쓰는 흑연입니다. 다만 둘은 탄소의 결합 방식이 달라 성질이 완전히 다른데 이런 물질을 통틀어 탄소 동소체라고 합니다. 그래핀 역시 흑연의 그래파이트에서 따왔는데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안드레 가임은 아주 괴짜스러운 방법으로 그래핀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제자이자 절친한 친구 콘스탄틴 노보셀로프와 함께 말이죠. 이 둘은 매주 금요일에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실험을 즐기는 금요일 밤 실험이라는 모임을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갖고 있었는데 2004년의 어느 날 둘은 세상에서 가장 얇은 물질을 만들어보자고 다짐합니다. 그리고는 스카치 테이프 하나로 그래핀을 발견해냈죠. 탄소막이 여러 겹 겹쳐져서 만들어진 흑연을 스카치 테이프에 붙인 후 이 테이프를 다른 테이프에 붙였다 떼면서 탄소막이 한 장 남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했죠. 연필에서 보듯 탄소막과 탄소막은 분리가 잘 되기 때문에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 자국을 지우는 것은 관련 연구자들이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래핀은 흑연을 구성하는 탄소막 한 겹으로 만드는데 아주 얇은 한 장의 비닐과 같습니다. 그냥 얇은 정도가 아니라 두께가 탄소 원자 하나에 불과하니 그래핀 한 장 두께는 0.2 나노미터밖에 되지 않죠. 사실 이 그래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1940년대부터 이론상으로 존재했었고 전자현미경으로도 관찰이 가능했습니다. 볼 수 있으니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매번 실패. 원자 단위로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 그림의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하지만 어려운 방법을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고 가임 교수는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 원자 하나 두께의 막을 떼어내어 그래핀 발견에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지에 공개했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럼 그래핀을 왜 가장 완벽한 신소재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성질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얇고 강하며 또한 가장 열을 잘 발산하고 전기를 잘 전달합니다. 두께는 원자 수준이지만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강합니다.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열을 잘 전달하고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며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자를 빠르게 이동시키고 97.7%의 빛을 그대로 통과시킬 정도로 투명합니다. 그러면서도 가볍고 유연한 것이 특징입니다. 워낙에 물질 특성이 좋기 때문에 투명 디스플레이, 2차전지, 태양전지, 반도체 및 조명, 복합 소재 분야의 성장을 이끌 핵심 소재죠. 그래핀 배터리, 휘는 배터리, 그래핀 활용 수처리 기술, 그래핀 적용 차량 압유리, 그래핀 복합 소재로 만들어진 부품들이 상용화되었거나 상용화를 앞둔 상황인데요.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은 그래핀으로 만든 얇은 필름이 모기 물림을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왜냐하면 투명하기 때문에 모기가 탐지 능력을 잃고 모기의 침이 그래핀을 뚫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 신의 물질인 그래핀을 활용해 인간 근육보다 17배 강한 인공 근육을 만든 한국인 과학자가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발표한 젊은 혁신가 35인에 한국인 김인호 박사가 선정됐습니다. 매사추세츠 공대가 발행하는 이 잡지는 1999년부터 해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기술 분야에서 미래가 유망한 성과를 낸 35살 미만 혁신가 35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는 재료과학, 생명과학, 로봇공학, 기후와 에너지, 인공지능 5개 분야에서 35명을 선정했습니다.
김 박사는 재료과학 분야에서 선정된 6인 연구자 중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사실 이 35인에 선정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매년 500명 이상이 지명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 100인을 출연한 후 인공지능,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에너지, 재료과학과 같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심사위원단이 최종적으로 35인을 선정하는데요. 카이스트에서 신소재공학과 김상욱 교수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받은 후 캘리포니아 공대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는 복합 섬유를 이용한 강력한 인공근육, 일명 헤라클레스 섬유를 개발했는데 이 연구 내용은 2022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게재됐죠.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그가 개발한 인공근육 섬유는 가볍고 유연하며 강하다. 그는 이를 뇌성마비 환자를 돕기 위한 웨어러블 장치에 사용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그가 개발한 인공근육은 인간 근육보다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6배 더 높고 자체 무게에 최대 5,000배까지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군인, 건설 노동자 또는 노인 등의 근력 보조 장비로 가장 적합한 후보 가운데 하나다. 이 섬유는 인간이나 동물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외골격 수트는 이미 존재하지만 무겁고 부피가 크며 가격이 2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김 연구원은 이를 그래핀과 고분자 신소재의 액정 복합 섬유를 결합시켜 인간 근육보다 더 강한 힘을 내면서도 신축성이 뛰어난 인공근육을 만들었죠. 카이스트 역시 김 박사가 개발한 새로운 인공근육은 현재까지 과학계에 보고된 것 중 인간 근육과 가장 유사하면서도 힘이 17배 강한 신소재로 평가받는다고 밝혔죠. 인간의 근육은 신경자극에 의해 그 형태가 변하면서 기계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봇이나 인공장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 근육과 유사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기계장치에 의존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유연성을 가지는 신소재를 이용해 생명체의 근육같이 유연하면서도 기계적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인공근육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일으키는 운동의 범위가 인간의 근육보다 제한되고 강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마치 시계태엽을 감듯이 부가적인 에너지 저장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 연구원이 개발한 헤라클레스 섬유는 온도 변화에 따라 동물 근육과 같이 크게 수축을 일으키는 액정 물질에 고품질의 그래핀을 적용시킴으로써 레이저를 이용한 원격 제어가 가능하며 인간 근육의 작업 수행 능력과 출력 밀도를 크게 능가하는 운동 능력을 구현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인공근육을 이용해 1kg짜리 아령을 들어올리는 데 성공하기도 했으며 이를 이용한 인공 자벌레는 살아있는 자벌레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죠. 그를 지도했던 카이스트 김상욱 교수는 최근 세계적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인공근육들은 비록 한두 가지 물성이 매우 뛰어난 경우는 있으나 실용적인 인공근육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물성들을 골고루 갖추는 경우는 없었다며 이번 연구를 시발점으로 실용성이 있는 인공근육 소재가 로봇 산업 및 다양한 웨어러블 장치에 활용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비대면 과학기술에서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이 개발한 헤라클레스 섬유는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평가입니다. 평균 지름이 0.2mm에 불과한 이 섬유는 실제 근육 섬유처럼 수천 개씩 묶을 수 있죠. 사실 그는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착용형 로봇을 상용화시켜 뇌성마비 아이처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죠. 사실 그의 이 기술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불편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조기구로 등장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꿈도 꾸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앞으로 이 인공근육이 어떤 세상을 불러오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